목숨을 잃고 그것이 제 인생을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동력인데 그 위에 이후에 세월호가 얹어지고 이태원이 얹어지고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광장이 미래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건 저는 다시는 광장이 없기를 바라고 이번에 대선이 잘 치러져서 정치가 잘 되면 저런 일 안 생기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기록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연이 조금이라도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 빛의 혁명, 민주주의를 지키다 언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고요. 서울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저를 왜 불러주셨나 했더니 목소리로 한 2번 정도 출연을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오늘 영화 빛의 혁명 민주주의를 지키다에 언론시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는 2024년 겨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이후 이어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기록하는 시민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어떻게 좀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 사전투표 시작인데요. 이런 날 보게 되니까 훨씬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역시 시민분들이 12월 3일 당일날 국회로 장갑차를 막으러 가셨던 그 모습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 12월 3일날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탄으로 샤워하러 갔던 그 사람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자, 시민분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계엄을 막아냈는데 참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런 분들이 아직도 다 돌아다니고 있네요. 네,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 건데요. 영화를 감독하신 성세찬 감독님과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소감 먼저 한 분 한 분 이야기 듣고 이어서 질의응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성세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빛내주러 오신 의원님과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제 초대에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을 정말 그 하나의 작은 기록들도 소중하지 않은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록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좀 최대한 좀 노력을 했고요. 어쨌든 이 기록물 영화로 우리 그 당시에 고생하셨고 그 차디찬 겨울 바닥에서 100일 이상을 싸워주신 분들께 좀 위로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저희 제작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전 투표는 다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란 응징 투표를 던진 거죠. 오늘 그게 같은 날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이야기죠. 제작 그리고 감독해주신 권호성 대표님 그리고 성시찬 감독님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은 때로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이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정말 극렬하게 애를 쓰죠. 이 기억을 붙잡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일종의 무기고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기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무기를 하나씩 들어서 6월 3일날 멋지게 승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위한 오늘의 기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빠진 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좀 또 우리가 현실에서 채워나가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 건지, 또 어떤 기억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힘이 될지 너무나 감사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기자분들이 많이 오시진 않으셔서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질문이 적어지면은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를 기획하고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아까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이 영화를 좀 시작하게 됐던 부분은 작년에 우리 제작자분께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나도 열을 받아가지고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주무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 뭔가 좀 영화를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됐는데 느닷없이 그 아크로비스터 아저씨가 그냥 계엄을 선포를 하고, 물론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전조 증상들은 좀 있었지만 갑자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제작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담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좀 많았고요. 사실 우리 제작자분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큰일 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실 고민들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년 이제 12월 중순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획이라든지 촬영팀 꾸리고 그렇게 좀 시작됐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아까 우리 사회부인은 말씀을 하셨지만 계엄이 나고 그 현장에 우리 시민분들이 그 현장을 가서 맨몸으로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정말 죽음이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느껴졌을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나오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사실은 가장 크게 저희들이 감명을 받고 이 기록은 분명히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보면서 좀 놀랐던 거는 이게 6개월 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영화가? 12월 3일부터 지금 6월 3일인데요. 지금까지 이걸 담아내시고 또 작업하시고 이런 과정이 대단하시다. 그리고 지금 딱 이 시기에 이 영화가 공개된다는 게 너무나 의미 있고 값진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궁금한 거는 영화 속에 보면은 이제 촛불과 응원봉을 연결하셔서 제목에도 나오죠. 빛의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영화 제목을 가지고도 여러 고민들, 또 스태프들 간에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고민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도 빛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끝도 빛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뭐 박근혜 때도 그렇게 됐던 거지만 이게 뭐 빛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아까 의원님 강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빛은 지저분하지 않고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밝아지고 하나의 빛으로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감명이 됐던 부분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많은 고민하지 않고 빛의 혁명이라고 그 제목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촛불혁명을 다 거쳐오신 이제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대가 다시 또 통합되는 그런 값진 경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우 대표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도 이제 집회 현장 감독님이 아마 곳곳에서 시민분들이 활동하시는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다 담아내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게 좀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촛불행동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시작 전부터 하셨죠? 네, 정말 끊임없이 싸웠던 단체이기도 한데요. 촛불행동 시민들을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윤석열 탄압까지 이끌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작된 일로 전개가 됐죠. 그런데 사실은 집결 조직은 3년 반의 세월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 취임하기 전에 대선 끝나고 나서 시작된 거죠. 윤석열이 내랑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들었던 큰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언론들이 잘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는 국회의 입법 폭주, 범죄들의 소굴 이렇게 비난을 했죠. 두 번째는 자신이 취임하기도 전에 자신에게 탄핵 퇴진 집회를 시작한 자들, 반국가 세력들. 그리고 최후 진술에는 2022년 3월 26일이라고 날짜 정확하게 환기를 해줬어요. 그것이 촛불 행동의 제1차 집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내란이 일어나기까지 100몇십 회를 했다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정치권에서는 이제 야당이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이 있었던 그런 내용을 한 것이고 시민사회는 그렇게 싸움을 시작한 것인데 저게 이게 왜 싸우지? 처음부터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라는 의문들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2019년에 서초에서 정치검찰을 대항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치검찰은 쿠데타를 목격을 했고 쿠데타를 한 자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는 게 맞았던 거죠. 이들은 정치검찰 쿠데타라고 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권력을 국가를 찬탈을 했고 그럼 그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마침내 군사 반란까지 일으키는 쿠데타로 일어선 자들이 쿠데타로 망한 거죠. 이들의 이 12월 3일의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는 3년 반 동안에 치열한 국민적 항쟁이 있었고 이걸 해서 궁지에 몰렸던 자들이 저질렀던 일입니다. 그래서 2024년 8월에 이미 촛불행동은 이들이 궁지에 몰려서 개헌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었고 정치권에서는 그 뒤에 충안고의 인맥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광장과 정치가 정확하게 개헌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언제 그럴 것인가는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전쟁을 빙자로 해서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전쟁을 하려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10월 3일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택시에서 이 소식을 듣고 요새 이런 걸로 정치 가상 드라마를 찍나 그러다가 아닌 걸 금방 알게 되고 그래서 피신을 했습니다만은 체포될 거는 당연히 예상을 했었고 역시 뭐 이틀 뒤에 그게 된 거죠. 이 3년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억을 뭐 가물가물한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탄핵 사회가 쌓였던 거죠. 정치, 경제, 고속도로를 휘게한다든가 국정농단이 계속 이뤄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생활을 그 폭정과 국정농단을 해서 파국으로 몰아갔고 이 파국으로 몰아간 것에 대한 국민 항쟁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자들이 벌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고 한다면은 그래서 10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는 그 밑바닥 지층에는 마그마가 요한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마그마 위에 서 있던 정권이었다. 그래서 피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예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마그마 위에 있는 그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해낸 게 바로 이 작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향하는 점은 이제 촛불행동이 3년 전에 이와 같은 국민의 항쟁의 불길을 당겼을 때에 선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권혁명이었습니다. 지금 3년 지나면서 주권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주권, 국민주권의 시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차기 정권의 이름, 차기 정부의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를 이미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 영화의 결말의 메시지는 바로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아주 위대한 국민들의 항쟁 이것이다. 이런 요체를 잡아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보완을 하자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국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한글을 해서 강원도 건설노조의 제3 지대장이었던 양해동 열사, 우리 촛불행동의 명예 최고 대표이신데 이분이 몸을 불살랐죠. 이게 민주노총이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 심판에서 퇴진운동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중대한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흐름도 바꿔나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시민사회 곳곳에서 이제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의가 다져지는 그런 과정. 밑바닥에 숨쉬고 있었던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50분쯤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고 이 나라의 민주를 지켜주신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만큼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두 분 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연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합리한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 부분에서 같이 힘이 되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 영화의 좀 중점의 방점이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정말 또 무겁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정말 그 비상식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상에서 비상식적인 생각들과 행동으로서 상식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탄압하고 억압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 영화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든 좀 그런 부분들을 연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 역시 저부터도 당장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좀 담아내고 항상 여러분 곁에는 우리의 민주시민 곁에는 또 다른 또 민주시민이 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같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서 난 저기 있었어, 난 저기 있었던 것 같아, 저 내가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영화를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는 이제 그래서 광장은 닫히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가 아니라 광장이 일상이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내란 세력들이 완전히 뽑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게 없죠. 내란 수괴는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란 수괴들 또 내란 추모자들을 재판하는 법정은 밀실 법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검찰, 사법부는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은 바로 그런 내란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호탄이고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광장에 닫히면은 정치는 무너질 겁니다. 광장은 우리의 일상이 되는 시작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만 민주주의는 새롭게 발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끝난 거 아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나는 누리고 싶어.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광장을 닫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이 언제나 우리 일상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역량이다. 그래서 촛불혁명의 경우에도 그래서 6월 3일 대선 이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과제를 붙잡고 새로운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정부가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만약에 광장에서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인해내야 되겠죠. 역량이 부족하면 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외세, 또 우리 내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압박을 하고 그리고는 이 민주주의를 흔들고 한다면 그들과 싸워야 되겠죠. 이 싸움은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취약한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도처에서 새로운 감정을 열고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국민 주권 시대를 확실하게 뿌리내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늘의 영화 탄생을 축하드리며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응징 대선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2편을 꼭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빛의 혁명, 내란 세력을 청산하다. 이런 과정을 기록해 주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사회자님 한 말씀 지금 또 다른 기록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텀블벅에 저희들이 지금 예, 그 투자를 좀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텀블벅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찾으면 민주주의를 지키다라는 검색 한번 해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 추가되자면 저희 자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초기에 자문을 좀 해드렸는데 서로가 워낙에 바빠가지고 이 내용을 서로 함께 좀 충분히 논의를 할 기회가 없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굉장히 감사하고요. 영상으로는 이것이 있고요. 오신 김에 한마디 더 좀 광고를 드리면 저기 우리 촛불 전쟁의 2호 작가가 와 계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이제 사진 영상으로 기록을 남겼죠.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냅니다. 촛불 전쟁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 이유가 이제 현장이 됐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하기로는 비세혁명 2번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길을 걸어갈 건지를 보이는 소중한 그런 일들이, 사건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먼저 인사해 주시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포토타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황세찬 감독님과 김민우 대표님 먼저 두 분 나오셔서 사진 먼저 찍을게요. 5월 3일에 맞춰서 자, 자, 사진 찍겠습니다. 웃어주시고요. 여기 큐시트에 큐카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왼쪽을 바라봐 주세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정면에서 찍으십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민주주의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출연자분들과 함께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전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출연자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셔서 찍을까요? 전체로? 네, 여기서 네,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시면 사진 찍을 때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가에 계신 분들이 중앙으로 모여서 앉아주시면은 사진이 훨씬 아름답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찍고 빛의 혁명이니까 플래시 한번 들고 한번 찍을까요?